자, 서바이벌 우주에서 살아보기 우리 승훈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요? 승훈이가 먼저 했다는 거 아니었어? 아, 선생님이 지훈이가 먼저 한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 알았어 해. 지훈이 먼저 해, 그러면. 먼저 해요? 어, 어, 네.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세 가지의 행성이나 위성, 이 세 개의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거기서 제2의 지구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애들 세 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화성이랑 금성이랑 타이탄이 세 개의 위성과 행성들인데 이 세 개 중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딘가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왔던 목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제일 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금성이나 화성은 제가 어, 지구처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타이탄은 제가 이렇게 화성이나 금성처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고 또 화성이나 금성보다 훨씬 더 어, 좋은 환경이고 인간이 살아가기도 좋은 환경이라는 게 신기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타이탄을 가고 싶었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보면 중력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 금성이나 화성 같은 데는 우리 지구와 중력이 꽤 많이 차이 나가지고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후유증 같은 걸 많이 겪는다는데 타이탄에서는 그게 비교적 좀 덜할 것 같아서 여기 타이탄에 좀 가고 싶었습니다. 배송님 해주세요. 저는 화성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에서 가까운 행성이자 제2의 지구라 불릴 만큼 그나마 사람이 살 환경이 충분하고 대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화성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준원이? 네? 음, 저도 발표해. 화성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승훈처럼 지구와 환경이 비슷하고 중력의 지구의 3분의 1이라는데 뛰면은 높게 날아올 수 있는 것이 신기하기 때문에 화성에 가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화성이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가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만 한번 그냥 뭐 관광 삼아서 우주 여행 삼아서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보겠다. 뭐 이런 호기심 정도의 차원이지 그곳에 가서 사는 삶? 솔직히 좀 이렇게 상상하기가 어렵고 현재 지구에서 그냥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굳이 선택한다면 화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 일론 머스크라던가 이러한 그 우주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화성에 우리가 기지를 만드는 걸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화성이 가장 그나마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현실 가능한 화성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우주에 대한 상식과 미래에 우리가 어떤 우주 장치나 아니면 우리가 해낼 그런 기록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제일 신기했었던 부분이 무엇인가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95쪽 보면 스페이스 콜리니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기억이 남고 제일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인간이 아니, 지구가 아닌 우주 밖에서 산다면 전 당연히 행성이나 위성에서 산다는 것이, 그런 생각밖에 못 했는데, 이 스페이스 콜리니는, 이 지구에서 만든 사람이 살기 적합한 그런 거대한 우주선을 우주에서 날면서 지구가 아니더라도 지구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또 낮을 사람이 뭐 LED 그런 걸로 바꾸고 또 중력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공도 날려면은 다른 데 이상한 데 떨어지고 뭐 그렇다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해주세요. 저는 금성의 소행성을 충돌시킨다는 게 가장 신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성에는 그 금성에 있는 구름들을 없애기 위해서 소행성을 충돌시킨다는데 소행성을 충돌시키면은 그런 걸 끌고 오는데도 많이 뭐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기술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게 가장 신기했습니다. 네, 최준은 해주세요. 저는 그 아래 보면은 아예 중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정도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당연히 그 푸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녁 무렵에 노을이 질 때 석양이 붉게 물든 석양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책에 따르면 화성에서는 거꾸로 하늘이 붉고 석양이 파랗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광경을 보면 무척 낯설고 신기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지구는 산소와 질소 분자가 그 산란되기 때문에 그 푸른색을 띄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고 또 산란되지 않은 붉은 빛 때문에 석양이 빨갛지만 화성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석양되지 못한 푸른 빛이 남아갖고 석양이 파랗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붉은 하늘에 파란 석양이다. 상상이 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그런 사실들이 놀랍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책갈피 보면은 여기 지은이랑 감수 이 두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일본에서 지은이가 썼던 거를 알고 있었냐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마지막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마지막 책 다 읽고 지은이 누군지 보는 습관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당연히 너무 다른 한국 책이랑 다르지 않고 너무 일본풍이다, 뭐 미국풍이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너무 한국 책이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당연히 한국 지은이나 한국 뭐 여기 이 그림 그리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책갈피 보니까 일본 사람이고 올기미가 한국 사람인 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은이를 찾아보니까 일본 사람인 거를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항상 그 책을 읽기 전에 책 표지를 먼저 살펴보고 보는데, 지은이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특별히 여러분 선생님인데 사실은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고 뭐 책을 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이 책 같은 경우 고를 때는 그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읽고 있다가 지금 질문 들으면서 이게 일본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일본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어차피 그 우주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일본의 어떤 그런 색깔이 나타날 필요가 없이 전 지구적 차원의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일본 얘기가 안 나온 것 아닌가, 일본 느낌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훈이가 지금 얘기한 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잠깐 그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한테. 자, 여기 보니까 지은이가 나오고 또 하나는 감수가 나오더란 얘기야. 뭐 지은이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겠지. 지은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작가라고 하기도 하고 저자라고 하기도 하고 다 뭐 글쓴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하고 저자는 조금 달라. 굳이 말하면 작가하고 저자가 느낌이 어떻게 달라? 혹시 음, 저자하고 작가하고 어때? 여러분 생각에 똑같아?
아니면 느낌이 좀 달라? 승훈이 어때? 저는 비슷해요, 느낌. 비슷해? 지훈이는? 음, 저도 모르겠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아, 준원이는? 리스트를 생각해요. 그래서 저자는 책을 쓴 사람, 지은 사람 이걸 보고 우리가 저자라고 그래. 그래서 저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근데 작가는 그 문학 작품을 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서바이벌 우주에서 살아보자를 쓴 사람은 보통 저자라고 그래. 저자. 작가라고 안 해. 그러니까 작가는 주로 동화, 소설, 시, 뭐 물론 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시인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리고 이제 작가 같은 경우는 꼭 그 문학 작품만이 아니라 사진 작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전업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작가는 어쨌든 이렇게 문학성, 예술성을 띤 어떤 그런 작품일 때는 우리가 보통 작가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설명하는 책이라던가 뭐 논술 뭐 이런 걸 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히려 지은이가 이제 이른바 저자에 가까운 그 지은이 저자 뭐 글쓴이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감수가 뭘까? 감수가 감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감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야. 그래서 이 책을 이 감수자가 검토해서 자신이 뭐 한다? 보증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음, 뭔가에 어디가에 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야구에 관한 책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구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이 야구에 관한 책을 썼을 때 그 책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럴 때 선생님이 야구 전문가인 사람한테 그 책을 감수를 받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그 책을 먼저 읽어보면서 요거 틀림없다. 맞다. 내가 인정한다. 라고 아니면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교정해주고 그래서 누구누구 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그 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감수했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 거야. 그 사람을. 그래서 여기 보면 지은이가 다케우치 가오루라는 분인데 물론 이분도 보니까 소립자론과 뭐 우주론을 전공했고 과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 밑에 감수한 아오키 구니치카를 보면 천문학을 전공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요 지은이에 비해서 아마 요 분야에 더 명성이 있거나 더 전문가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수를 받는다는 것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근이. 네, 저 첫 번째는 겹쳐가지고 두 번째만 할게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채식 쪽에서 나오는 금성의 소행성을 충돌시키기를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의 소행성을 충돌시키면 충돌의 여파로 인해 금성의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고 소행성이 맞은 부분이 폭파여서 나중에 사람이 살게 된다면 그 구덩이에 빠지거나 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 해주세요. 네, 저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뭐더라? 금성에 무언가 부딪히면은 금성에 있던 뭐 작은 바위나 아니면 부딪히면서 금성에서 좀 큰 그 바위나 그런 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게 뭐 소행성이 돼가지고 지구나
아님 다른 행성에 부딪히게 된다면은 그런 것 때문에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부작용 같습니다. 승훈아, 진행해. 네, 준호 씨 해주세요. 저도 부작용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꼭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것도 없고 그냥 부딪혀서 수행성의 경로가 바뀌어서 다른 행성이나 지구가 맞으면은 우리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부작용은 예상이 되나 그 부작용마저도 계산 범위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1쪽에 보면 로켓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크지 않은 소행성을 그대로 들고 와서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크지 않은 소행성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 우주 공간 안에서 소행성끼리의 충돌은 빈번하게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준원이가 가만히 있는데 승훈이가 와서 준원이를 이렇게 부딪혔을 때 물론 뭐 그 부딪히지 않았을 때와 뭔가 관계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것들이 뭐 지구에 뭐 지진이 난다거나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뭐 어쨌든 그 소행성의 어떤 그런 충돌이 여기서는 보면 어그 금성을 감싸고 있는 그 구름을 날려보내는 것들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어쨌든 잘 계산을 한다라면 그러면 그 커다란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뭐 궤도에 이탈한다거나 그런 그 서로의 그 끌어당기는 만유력을 무너뜨릴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면 애당초 그 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원이. 또 한 가지 겹쳐서 한 개만 할게요. 음. 그, 이,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화성에, 화성에 제2의 지구를 삼기 위해 옛날부터 연구를 했었다는 걸 과학 시간에 잠깐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율 씨 해주세요. 네, 뭐 저도 화성이랑 금성에 화성이랑 금성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랑 뭐 금성에다가 소행성을 부딪히게 한 다음에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그런 거를 책에서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타이탄이라는 행성 여기 목성의 위성으로 60개 중에 제일 큰 위성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건 몰랐는데 타이탄이라는 행성이 뭐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64쪽에 금성은 하루가 117일이라는 이런 것도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배수님 해주세요. 저는 타이탄에 물이 있다는 것과 어, 금성이 117이라는 것도 저는 다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음?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달의 뭐 지구의 중력에 비해서 중력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서 뭐 공기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한다던가 뭐 그러한 달을 비롯한 각 행성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들을 몇 가지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여기 책에는 그런 것보다는 뭐 엘리베이터로 뭐 우주에 간다는 어떤 그런 발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새롭고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글이 요 단어입니다. 뭐? 테라폼. 테라포밍. 자, 테라포밍. 준원이 테라포밍이 뭐야? 어, 지훈이 테라포밍이 뭐야?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돼요? 어? 아, 에? 네가 이해한 대로 네가 누군가가 너한테 테라포밍이 뭐냐라고 너한테 물어보면 너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음, 승훈이. 어, 어떤 살기 힘든 행성을 살기 좋게 만드는 거? 어.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우주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선생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책을 대표하는 낱말이 바로 이 테라포밍이다라는 얘기야. 자, 수근이가 설명해줬는데 준호이, 지훈이 아직도 모르겠어? 살것 같아. 테라포밍이 뭐라고? 살기 좋게 만드는 거. 지훈이, 테라포밍이 뭐라고? 사람이 살 수 없던 행성을 살- 어,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렇지. 그래서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생명체, 어? 인류와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뭐라는 거야? 지구라는 거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 지구.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막연히 이 우주가 워낙 광활하고 또 수많은 행성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지구와 비슷한 인류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그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을 한번 뭐 해보자? 찾아보자. 라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건 확률적으로 너무 뭐해? 어렵더란 얘기. 바다 모래알 중에 내가 원하는 그 모래 하나를 찾는 것과 비슷한 확률, 아니면 그것보다 확률이 더 적은 거야. 그런 점에서 어, 쉽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야? 테라포밍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우주를 뭐 하자? 사람이 살 살기 수 있는 좋게 만들자. 공간으로 바꾸자. 바꾸자. 이러한 노력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테라포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금성이었나? 금성을 소행성과 충돌시키자라고 하는 이유들도 뭐 때문에? 테라포밍의 과정으로서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테라포밍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뭐야? 옛날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이 테라포밍 이런 거 생각 안 했어. 어? 현대에 들어서 테라포밍에 대한 이야기와 논의가 시작되고 심지어는 준비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준호니, 테라포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야? 그 지구가 음, 더 이상 쓰레기나 그런 것 때문에 음.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행성을 개발하려고? 쓰레기가 넘쳐나서. 지훈이, 그래도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이제는 가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음. 인류가 살기 위해서 다른 행성에 가자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승훈이,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 오염시켜서 이제 지구의 대기가 나빠지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구가 더 이상 살기 좋지가 않아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대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요소, 지구가 자꾸 쓰레기장화되고 있다.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해서 요즘에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할 만큼 요즘도 우리가 폭염을 경험하고 있고 또 많은 비 때문에 그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당하는 그런 슬픈 일을 겪기도 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상 기후를 넘어서 기후 위기였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 지구가 인간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공간이냐. 인간들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주해 갈 수 있는 곳을 찾자.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라포밍이 필요한 어떤 그런 이유가 되겠지.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은 이유들 중에 선생님이 수근이 말했을 때 지구의 인구가 혹시 얼마였을 것 같아? 70, 어? 네? 근데 선생님이 승훈이 준원이 여러 번 말했을 때 우리 지구 인구가 40억이야, 40억. 근데 지금은 지구 인구 얼마라고 그래? 70억. 80억이다, 80억. 선생님이 승훈이 나이 때면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 정도 전이야. 그러니까 40년 만에 지구 인구가 두 배로 는 거야. 그러면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
승훈이가 선생님 나이가 되었을 때 지구 인구가 80억이 아니라 얼마 될 것 같아? 120억 정도? 100억, 16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100억을 넘어서 16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두 배로 또 늘어나면. 어? 물론 우리나라 자체로만 보면 저출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와 몇몇 선진국에 해당되는 일이고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야?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게다가 인류의 음.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공간이 부족할 거고 공간이 부족하니 새로운 터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점에서도 테라포밍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네. 또 하나 테라포밍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요즘에 개봉된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된 거 혹시 알아? 네. 들어봤어? 오펜하이머가 어떤 영화야? 핵폭탄 만드는. 핵개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핵을 실제로 이렇게 개발했던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과학자의 이야기란 얘기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데 그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을 끝내게 한 게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두 발이었단 얘기예요. 실제 사용된 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핵폭탄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핵폭탄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란 얘기예요. 일본에 투하됐던 핵폭탄이 수십만 명을 죽이는 핵폭탄이. 근데 지금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핵폭탄이 그 지구 전체를 수백 수천 번 완전 조각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를 우리 인류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핵전쟁, 어? 최후의 날이 도래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지구에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딘가 나가야 한다라고 해서 테라포밍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실제로 있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뭐 화성 이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되어서 돈을 모으고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 개발 투자가 되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설마 말도 안 돼 이러다가 요즘에는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실제로 지금 현재 우주여행을 몇백억이 이걸 내고 우주여행을 가는. 근데 그 단가가 점점 뭐해? 낮아지고 있어. 이제 몇십억 단위로. 근데 이제 그것도 더 이제 발달되면 몇 억을 내면 이제 갈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야 물론 이제 몇 억이라는 돈 자체가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꿈도 못 꾸지만 그 몇 억이 나중에 이제 몇 천만 원, 나중에 몇 백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뭐해? 떨어지겠지. 그 값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즘 해외여행 나가는 것처럼 우주여행 나가는 것들이 당연한 시대가 될지 모른다는 거야. 선생님이 준호님만 했을 때 해외여행 가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나 가는 거였어. 일반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거, 비행기 타보는 거, 이거 꿈속에서나 가능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서울 가는 것도 큰 일이었어. 그래서 서울 가보는 것도. 근데 지금은 해외여행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잖아. 해외여행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러면 어쩌면 우주여행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선생님 나이가 되었을 때쯤이면 우주여행 가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테라포밍과 관련되어서 그 아이디어를 붙잡아 갖고 책을 쓰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뭐 절반 정도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결국은 각 행성이 달을 비롯한 위성을 비롯한 각 행성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천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 책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과 관련되어서 많은 천문학에 대한 우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그 지식만 쌓는 것들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른바 결정해야 될 일. 우주과학자가 아니라 인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결정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민,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 건가? 여러분의 입장을 또 정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때, 준원이는? 테라포밍과 같은 그런 노력에 우리 인류가 많은 돈,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이러한 쪽으로 활발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 우리가 좀 테라포밍을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지구를 뭐야, 잘 지키는데 더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낡았어. 근데 방법은 두 가지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커다랗게 두 가지야. 하나는 무슨 방법? 여러분 집이 낡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른 집을 거, 고치는 거? 그를 집을 고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걸로 이사 가는 방법? 이사 가는 방법 있잖아. 테라포밍은 그 중에서 뭐에 속하는 거야? 바꾸는 거. 이사 어?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좋게 고치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테라포밍 하지 않고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야?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더 이상 환경 오염되지 않도록, 지구를 잘 가꾸도록, 뭐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준원이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준원이는 어떤 곳에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지구를 고치는 거요. 어? 지구를 고치는 거요. 왜? 그 이주를 하려면은 응, 그 수백 수천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응. 지구를 고치는 거는 그냥 다 함께 노력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수근이는 저도 그냥 지구를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지- 화성에 가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70억 인구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몇 명만 살아남는 건데,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 같이, 다 같이 지구를 조금 더, 어, 지키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 지훈이는 네. 저는 테라포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이제 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이제 방금 말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른이 됐을 때는 막뭐 몇백억, 몇 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인구가 필요한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현재로 지금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가면은 애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아이가 더 생기면은 그걸 두 배가 넘는 아이들이 이렇게 더 굶주리게 돼서 식량 문제나 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뭐 화성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타이탄 같은 거는 물도 있으니까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서 식량 문제를 그렇게 자원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막 기후 위기인데 폭염으로 지금 죽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일하는 53도인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공휴일을 그냥 이틀씩이나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그렇게 사람이 못 쓸 정도로 기후 위기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라포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한가라는 부분들에서 지금 준원이와 승훈이는 고쳐 쓰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한 반면에 지훈이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가 이주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 테라포밍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설득력인 어떤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현재에 대한 진단, 현재의 지구의 상태를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고쳐 쓸 수 있는 상태냐, 아니면 고쳐 쓰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있다, 이미 늦었다라고 볼 거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반면에 또 이제 우주 개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준원이 같은 경우는 이거 수백 수천 년 걸릴 일 아니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그런 전망을 하는 데 비해서 지훈이는 이제 그 전망을 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지.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어떤 그런 차이들, 전망의 차이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입장이 갈리고, 그러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합의가 필요한 거지. 정말로 수백 수천 년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아까 뭐
그 과연 이 인구가 다 갈 수 있느냐, 다 가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따져보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로의 입장이 또 이렇게 뭐야 합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 책의 특성이 가장 잘 뭐야 나타난 것들이 제 5단원 뭐야? 우주에 산다? 우주에 살다라고 해서 우주에 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게 뭐야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 우리가 이 책의 처음 머릿말에서 시나리오를 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하나가 시나리오 하면 영화나 이런 거에 극복이 되는 거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면은 영화 시나리오는 상상 속의 이야기지. 사람들이 허구 가상 꾸며내는 것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의 그 시나리오는 그 계획, 준비 계획을 철저하게 된다라는 그래야 현실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른바 우주 시나리오, 우주에 사는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뭐야? 95쪽에 그 방법이 화성, 달, 뭐, 이런 부분들의, 아까 그 뭐야, 선생님이 단어를 써놓고 단어를 또 잊어버렸네. 테라포밍 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우주에 살다라는 어떤 그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뭐야? 스페이스 콜린. 스페이스 콜로니를 제안하고 있는 거야. 스페이스 콜로니가 뭐야? 우주선을 되게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지구처럼 하는 어, 우주선이에요. 그렇지. 화성이나 뭐, 거를, 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아니라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콜로니. 자, 이런 스페이스 콜로니라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수근이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왜? 왜냐면은 그 우주에서 떠다니는 그런 우주선을 만든다는 게 만들고 나서 막 제품이 분리될 수도 있고 막 수행성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하면은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죽는 거니까 그냥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지원이가 보기에는 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금성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여기 테라포밍 하기 위해서 소행성 같은 거 귀찮은 거를 걔네들한테 써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는 대기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대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몇만 년이 걸려야 이렇게 대기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같은 스페이스 콜로니는 그냥 지구에서 그냥 큰 우주선을 그냥 만들고 사람만 수용하면 되니까 훨씬 더 테라포밍 하는 것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원이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은 그 80억 인구를 다 태울 수도 없고 언젠간 자원도 다 바닥날 거기 때문이에요. 그 스페이스 콜로니를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 뭐 70억 인구, 80억 인구를 다 여기다 뭐 하다라는 것들은 아니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사실은 뭐 스페이스 콜로니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어디가 스페이스 콜로니야?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에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스페이스 콜로니하고 우주정거장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도 있지만 선생님이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 우주정거장은 자립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립적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서 농사를 하면서 뭐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렇지. 자급자족. 거기서 먹을 거를 직접 자기들이 생산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구에서 가져다가 먹잖아.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모두 에너지. 사람이 사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그 에너지를 과연 그곳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저기를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공기 이런 것들 뭐 선생님 모르겠어. 우주정거장에서 공기를 어떻게 그 공급받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지 근데 어쨌든 이 스페이스 콜로니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스스로 공기도 다 만들어내고 식물도 키워내고 그다음 우리가 뭐 의복도 필요하잖아. 옷 같은 거 그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이 어쨌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원들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 돼야 되는 거고, 혹시 그런 실험이 있었던 거 알아? 미국의 어느 한 사막에서 이게 스페이스 콜로니와 같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험을 했던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한 거야. 그 우주선, 그러니까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는 어떤 그런 삶들을 산 거지. 외부에서 공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뭐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못했던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스페이스 콜로니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러한 그 아이디어들을 이 책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를 먼저 봐야 되나? 달을 먼저 볼까? 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는 우리가 달의 앞면만을 볼 뿐 뒷면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건 다른 과학책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왜 우리는 달의 앞면만을 볼 뿐 뒷면을 못 보는 거야? 승훈이? 달이, 음, 달이 돌아가는데 그게 지구가 돌아가는 거랑 일치를 해가지고, 음, 달이 앞면만 딱 보이게 된 음. 건가? 지훈이?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음, 달도 지구를 중앙으로 두고 도는데 음, 그때 우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도는데 음, 여기 달은 자전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자기 앞면만 보여주면서 지구 여기 기준으로 자기 앞면만 보여주면서 그냥 돌기만 해서 음. 자, 근데 지훈이에게는 맞는 부분인데 틀린 부분인데 달도 자전합니다. 달도 자전해. 그런데도 우리가 달의 앞면만을 볼 수 있어. 준원이? 저도 그 승훈이랑 비슷한데 음. 이 도는 그게 똑같기 때문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얼굴에다가 여기 스마트폰 있지? 스마트폰 안 하고 앞뒤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자, 쌤 여기 에어컨 여기 봐봐. 여기 버튼 있는 데 있지? 그 여기 뒷면은 버튼이 없지? 네. 근데 이 선생님 얼굴이 지구야. 이게 뭐야? 달이야. 달 이 달이 선생님 주위를 뭐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한 돌고, 바퀴 뭐 한다고? 돈다고 이렇게. 자전? 어? 근데 네. 달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보고 이걸 뭐라고 그래? 공중? 공전이라고 그래. 자, 근데 이제 봐봐, 얘들아. 선생님 얼굴이 태양이야. 이게 지구야. 지구에서는 어떻게 해? 한 바퀴 돌지, 네. 또 돌지, 돌지, 돌지. 이렇게 몇 바퀴 도는 거야? 365분? 365바퀴를 돌면 다시 제자리 오잖아. 네. 그럼 선생님이 태양인데 태양 입장에서 앞면만 보는 거야, 뒷면도 보는 거야? 뒷면도 봐요. 뒷면도 보는 거야. 앞면도 보고 뒷면도 보는 거야. 태양 입장에서. 왜? 이게 365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지구가 이게 달인데 달은 그냥 한 바퀴만 돌아.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뭐만 보는 거야? 달에 뭐만 보는 거야? 앞만. 앞면만 보는 거야. 그럼 달은 나를 이렇게 도는데 사실은 달이 봐봐. 얘들아 봐봐. 달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달이 한 바퀴 도는데 달은 설명 어떻게 되나? 지구는 자전을 몇 번? 360. 365번 하고 공전을 한 번 하는 거야. 근데 달은 자전을 몇 번 해? 한 번 해. 공전도 몇 번 해? 한 번. 한 번 해. 그래서 달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이 앞면 보지 여기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가 돌아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달의 앞면만을 볼 뿐 뒤는 볼 수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달에 제일 먼저 사람을 보낸 게 어디야? 응? 달에 제일 먼저 우주선 보내고 사람 보낸 게 어느 나라야? 미국. 미국이란 말이야. 미국이 아폴로 11호인가? 그거를 보내가지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제일 처음에 착륙하고 그래서 이제 와 우리 최고다 라고 그 전에 이제 이른바 미국과 소련이 막 경쟁을 했었어. 우주 경쟁을. 그러다가 어디가 졌어? 쏘리. 소련이 졌어. 그러니까 소련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개발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우주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야. 근데 미국 따라서 우주 개발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뭐 한 거야? 망했어. 폭망한 거야. 어? 지훈이가 명품백을 막 딱 산 거야. 그러니까 준원이가 나도 질 수 없다. 지훈이 네가 명품백을 샀어? 그럼 나도 명품백 딱 산 거야. 그 지훈이가 또 명품 골프채를 딱 산 거야. 그러니까 준원이가 나도 질 수 없다고 명품 골프채를 딱 산 거야. 지훈이가 명품 선글라스, 준호이가 명품 선글라스. 그런데 지훈이는 돈이 많아가지고 계속 명품 시리즈를 쭉쭉쭉 나가는 거야. 근데 준원이는 명품 백 사고, 골프채 사고, 안경까지 샀는데 명품 구두에 명품 양복을 사려니까 뭐해?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나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냥 부도가 난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 망한 이유들 중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경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훈이가 계속 명품을 산다, 안 산다? 인상도. 안 산다. 왜? 그전에 막 명품을 열심히 사다가 왜 준원이가 나가 떠나니까 명품을 안 살까? 그 경쟁자를 처리했으니까. 경쟁자를 처리했기 때문에 굳이 별로 이렇게 저기 할 게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우주 개발이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면서 막 활성화됐었어. 그러다 소련이 나가 떨어지니까 미국이 더 이상 우주 개발하고 막 이런 데 돈을 안 들여. 응?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다가 요즘에 들어서 다시 이제 미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뭐 아마존이라던가 아까 그 말했던 그 어디야 테슬라라던가 이런 곳에서 사기업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이제는 개발하는 또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소련이 멸망한 다음에 미국 말고 새로운 경쟁자가 하나 생겨났지. 어디? 미국의 새로운 경쟁자. 중국. 중국이 새로운 경쟁자 가 나선 거야.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자기들이 우주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쏟아 부어가지고 우주 개발을 막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 미국과 이제 패권 경쟁을 하면서 우주 분야에서도 자기들이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달에 보낸 거야. 우주선을. 그런데 중국 달이 우주선에 보낸 거의 특징은 뭐냐? 어디 간 거야? 달 뒷면. 달의 뒷면을 간 거야. 왜? 달의 앞면 가봤자 어차피 미국이 먼저 다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봤자 자기들이 미국 따라한 거밖에 안 되니까 미국이 뭐 한 거? 못한 거. 미국이 안 한 거를 찾아서 미국이 달의 뒷면 안 갔지. 그러니까 우리는 달의 뒷면을 가겠다. 라는 그런 시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들을 증명했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조바심이 나가지고 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이 커졌으니 우리나라도 뭐하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얼마 전에 나로 누리호 뭐였지? 요리요. 바누리였나? 그걸 이렇게 우리 기술로 발사하는 어떤 그러한 성과를 또 이렇게 거두고 그런 그 분야에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 우주 경쟁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과학 선진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들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효과적인 투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 아직도 뭐 굶주린 사람도 많은데, 어?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싼데, 그 돈을 거기다 갖다 쓰지. 왜? 우주 개발이라는 것에다가 왜 거기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책에서는 또 이런 얘기 나와. 화성을 갈 때 달을 거쳐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그게 뭔 말이야? 왜 화성 가는데 달을 기지로 삼아야 되고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뭔 얘기야? 승훈이? 승훈아. 네, 저 잘 못 들었어요. 자, 이 책에서는 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화성 네, 3사의 기지로 활용해야 된다. 중간 기지로 활용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근거로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들었어. 근데 이 달이 지구 중력 6분의 1이라는 건 사실이잖아. 이거하고 달을 왜 화성 탐사의 중간 기지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승훈아. 지훈이. 준원이. 중력이 없는 건 아니고 중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러면 지구가 중력이 더 많으면 그럼 지구에서 그냥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지구에서 화성으로 바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달을 이용해 된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럼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연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게 뭔 상관이야? 달이 지구 중력 6분의 1인 거하고 연료를 절약하는 거하고 뭔 관계야? 지훈이. 몰라? 준원이. 승훈이. 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이걸 물어본 이유는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 상식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봐, 얘들아. 이게 로켓이야. 로켓이 발사되잖아. 네. 로켓이 발사될 때 원리가 무슨 원리야? 무슨 원리로 작용 반작용이 올린 거 알아? 네. 승훈이 작용 반작용 원리가 뭐야? 힘이 아래를 가하면 위로 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로켓 발사할 때 보면 막 밑에 막 분사하잖아. 어? 그럴 때 이게 작용. 그럴 때 이제 반작용으로 이 로켓이 위로 쭉 치고 올라가잖아. 이때 연료를 많이 쓴다고. 연료 소비가 많다고. 어? 근데 왜 달에서 하면은 어? 연료 소비가 적기 때문에 달이 좋다고 하는 거야? 자, 왜 로켓이 위로 올라가기 힘들까?
아, 여기 세서? 중력이 이 로켓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 여러분이 하늘을 못 나는 이유도 간단해. 지구가 여러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지구가 아니라 어디면? 달이면 달이면 중력이 얼마라고? 6분의 1분의 1, 1이라고. 그러니까 이 밑에 분사하는 힘도 얼마만 필요해? 6분의 1. 지구에 비해서 6분의 1만 필요할 거 아니야. 6분의 1만 필요하면 연료도 그만큼 뭐해? 시간 들어요. 조금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게 지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뭐하다? 쉽다. 말 돼, 안 돼? 네. 말 되잖아. 그래서 달을 뭐야? 화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주 로켓이 날아 올라간다는 것들은 결국 중력에서 벗어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커다란 힘이 필요하고 거기에 연료를 많이 쓴다. 근데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적다. 그러니 뭐 할 거다? 달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더 나을 거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논리 전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됐어? 네. 네. 자, 그 다음에 달에서 보면 그 크리에이터? 네. 크리에이터가 뭐야? 네. 충돌한 흔적이잖아. 네. 충돌해서 그 분화구 같은 게 이게 패인 거잖아. 근데 그 크레이터가 변함이 있다 없다? 네. 달의 크레이터는 변함이 있다 없다? 얘들아, 우리 그 사막이지 사막. 네. 네. 사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어, 매일매일 사막이 막 이렇게 모래 언덕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어? 이런 네. 막 사막인데 이런 사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있죠? 사막은 변화가 커. 변화가 크다. 모래바람이 막 불면 여기 모래 언덕이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날은 모래 언덕이 막 여기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변화가 크다는 거야. 그런데 달에 있는 달에 보면 이렇게 보면 막 분하고 크레이터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어? 근데 이런 크레이터 이런 분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크다 없다. 어? 달의 변화가 뭐하다? 적다? 어? 적다? 적다? 크다? 그래서, 어? 그래서, 준원이 크다? 왜? 예, 달, 달은 중력이 약한데, 어. 바람이 불면 더 많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지훈이는 네, 저도 똑같이 중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만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이 날라갈 것 승훈이는 저도 중력이 약하니까 더 멀리 쉽게 날아갈 거. 어. 근데 여러분들 말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렸습니다. 자, 달의 중력이 적다 보니까 뭐도 없다? 뭐도 없다고? 같아요. 공기도 없다고. 공기를 붙잡을 힘이 없어. 공기도 없다고. 공기가 없으니까 뭐가 불지 않아? 바람.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바람이라는 거는 공기가 기압에 따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그게 바람이야. 근데 달에는 아예 애당초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으니까 바람도 없어. 바람도 없으니까 이 달에 변화가 있다 없다? 바람이 안 부니까 이게 옮겨가 안 옮겨가? 안 옮겨가요. 안 안경. 옮겨가지.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적은 거야. 변화가 아예 없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지훈이가 달에 가서 발자국을 찍었어. 음, 천년, 500년, 천년이 지나도 그 발자국은 뭐해? 밖에 안 있어요. 바뀌어. 안 바뀐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달은. 네. 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막에 가서 우리 지훈이가 발자국을 찍었어. 그 며칠만 지나도 그 발자국 뭐야? 다 없어질. 뒤덮여서 사라져버렸어. 없어버렸어. 그래서 달에 이렇게 중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이 낮기 때문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쪽에 보면 자, 떠다니며 생활하는 달 해갖고 지구와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예? 왜 쪽이야? 27쪽. 27쪽에 보니까 달에서의 생활. 첫 번째. 중력이 없어서 떠다녀. 여러분이 잠잘 때 이렇게 누워 자잖아. 근데 약간 떠서 잤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게 떠서 자면 편하게 자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닥에 떠서 보이지 않는 침대에서 잠자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해서, 편하게 잠잘 수 있다고 지금 이 책이 저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두 번째. 네? 두 번째 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야. 운- 운동할 때 지구의 중력을 잊지 않도록 추를 달아야 하는데. 발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고 달아야 된다는 거야. 왜? 안 그러면, 날라가. 여러분이 점핑하는데 갑자기 막, 응? 하늘 휙 솟구쳐갖고 머리 천장에 막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방법은 헬멧을 꼭 쓰고 운동하거나 아니면 천정을 뭐하게 만들어야 돼? 높게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아니면 아주 높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지구하고 상황이 뭐 하는 거야?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야. 또 어떤 변화가 있대? 두 번째 분단까지 얘기했고 세 번째 분단 보면 응? 뭐 27쪽에 보니까 물건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 물건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이렇게 던졌을 때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구하고의 그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야. 또 목욕을 할 때 따뜻한 물을 끼얹어도 물의 흐름이 달라서. 그 여러분들이 그 샤워 같은 거 할 때, 물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이 바가지에다 물 담아갖고 이렇게 탁 찌끄른다고 해야 되나? 치켜뜨는데 그 것들이 물의 흐름이, 우리 지구에 비해서 뭐 하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 또, 또 어떻다는 거야? 세탁기에 말리는 기능이 없어도 밖으로 공기를 내보내서 기압을 낮추면 세탁물도 금방 마른. 세탁물이 금방 마른다는 거야. 승훈이하고 준원이는 책이 없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돼? 기압을 낮추면 세탁물이 금방 마른다? 아니요. 어? 이게 왜 기압을 낮추면 세탁물이 금방 마를까? 지훈이, 준원이 혹시 알아?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뭐라고?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공기가 뭐라고? 공기가 없어서? 공기가 없었는데 왜 세탁물이 금방 말라? 자, 세탁물이 마른다는 건 무슨 의미야? 물이 다 증발돼서. 물이 증발된다는 거잖아. 옷감에서 물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잖아. 어?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기압을 낮추게 되면 공기 압력이 낮아지면 물이 그 옷감에서 잘 떨어져 나가나 보지. 선생님도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 그 이유가 기압하고 세탁물에서 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
아래주택은 공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뭐라고? 아래주택은 공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다래주택은 공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 그 밑에, 그 위에 보면 청소기도 바깥으로 고무관을 이으면 알아서 먼지를 빼준다. 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진공청소기가 그렇게 막 흡입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그 기압 중력이기 때문에, 그 공기가 적기 때문에, 그 기압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뭐 이렇게 쉽게 내보낼 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청소하는 방법들도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그냥 그 지구와 비슷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 하나하나 뭐 빨래하는 거, 우리가 뭐 칫솔질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 우리의 환경과.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뭐하게 디테일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미리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주인들이 우주선에서 생활할 때, 우주인들이 우주 생활 연습할 때 우리 일상생활과 현재 우리가 중력과는 다른 그런 공간에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밥 먹는 거 하나, 뭐 국도 먹는 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세팅돼야 되는 그런 변수가 상당히 많은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선생님이 서울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학술대회에 자원활동을 하러 가야 돼서, 다음 주 책은 우리가 빠지고, 우리 책이 우리 집 과학여행 2탄인데, 얘들아, 혹시 너네가 가능하면 책을 네. 회사 6학년 2반을 다다음 주에 해도 될까? 어때? 네? 원래 다음 주가 주식회사 6학년 2반이거든? 네. 근데 네. 그게 사회 경제에 관한 책이고, 우리 집 과학여행 2탄은 과학에 관한 책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 과학에 관한 책을 봤잖아. 네. 그래서 과학에 관한 책을 그냥 연달아 봐도 괜찮긴 하고, 아니면 사회에 관한 책, 과학에 관한 책은 봤으니까 과학에 관한 책은 빼고 사회에 관한 책 하나를 더 골고루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다 동의하면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책을 바꿔서 주식회사 6학년 2반을 다다음 주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책 준비가 이미 어려워서 그냥 우리 집 과학여행 2탄인데 어때? 그냥 괜찮아요. 지훈이는 주식회사 바꿔, 6학년 2반으로 해도 괜찮겠다고? 네, 바꿔. 준원이는 어때? 준원이랑 승훈이는? 괜찮아요. 저는 승훈이는? 바꿔도 돼요. 그럼 다 같이 주식회사 6학년 2반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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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 과학여행 2탄 대신에 주식회사 6학년 2반 가지고서 우리가 31일 날, 24일 날 다음 주에 수업 없고 31일 날 수업할 거야. 음, 알겠니? 네. 잘 지내고 우리 31일 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6학년 2반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